아줌마도 노래 한 곡 해봐? 저는 도움이라서 노래는 안 해요. 그래도 한 곡만 해주세요. 네. 궁금하단 말이에요. 한 곡만 해주세요. 노래방 룸안이 시끄러웠어요. 20대 남녀 6명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한미선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55살의 그녀는 이곳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화장은 연하게 했습니다. 젊은 남성 한 명이 미선을 봤어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도 노래 한 곡 불러보라고요. 친구들이 키득거렸어요. 재미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거절했어요. 자신은 도우미일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젊은 남성이 계속 졸랐습니다. 한 곡만 불러달라고 궁금하다고 했어요. 미선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리모컨을 들었죠. 어떤 노래를 부를까 고민하다가 조용한 발라드를 골랐어요.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미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첫 소절이 나오자 룸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맑고 깨끗했어요. 음정도 완벽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1분도 안 돼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비웃는 박수였어요. 노래가 끊겼어요. 미선은 노래를 멈췄습니다. 젊은 여성 한 명이 말했어요. 아줌마 목소리 괜찮은데 왜 여기서 일하냐고, 진짜 가수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웃었어요. 미선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선은 이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불과 3년 전이었어요. 3년 전 미선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강남 청담동 빌라에서 살았어요. 작지만 아늑한 2층 집이었죠. 그때 미선은 52살이었어요. 은퇴한 가수였습니다. 은퇴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여유롭게 살았어요. 저작권 수입이 있었거든요. 매달 5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충분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선의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사업 투자를 제안했어요. 음반 제작사를 차린다고, 함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죠. 미선은 친구를 믿었어요. 20년 지기였거든요.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5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집도 담보로 잡혔습니다. 6개월 후 친구가 사라졌어요. 연락이 끊겼습니다. 회사도 폐업했죠. 미선은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친구는 이미 해외로 도망간 상태였어요. 미선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저축한 돈도 없어졌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52살의 나이에 무일푼이 됐습니다.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다들 외면했어요. 자업자득이라고 했죠. 미선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았어요. 친구 집에서 한 달 정도 지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신세 질 수는 없었어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52살의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편의점, 식당, 청소,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노래방 도우미 구인 광고를 봤어요. 나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50대도 환영한다고 했죠. 미선은 지원했어요. 면접을 봤습니다. 사장은 40대 남성이었어요. 사장이 물었어요. 노래를 잘 부르냐고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조금 부를 줄 안다고요. 사장이 한 곡 불러보라고 했어요. 미선은 발라드를 불렀습니다. 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정말 좋다고, 프로 같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진짜 프로였다는 걸요. 사장은 미선을 바로 채용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어요. 미선은 강남역 근처 노래방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6시였어요. 사장이 유니폼을 줬어요. 검은색 원피스와 명찰이었습니다. 명찰에는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한미선이라고요. 미선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설었어요. 20년 전에는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이제는 노래방 도우미였죠. 사장이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손님들 술 따라주기, 노래 신청 도와주기, 분위기 띄워주기.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첫 손님이 왔어요. 30대 남성 4명이었습니다. 미선은 룸으로 안내했어요. 술을 따랐습니다. 손님들은 미선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기들끼리 떠들었죠. 미선은 구석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노래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쳤어요. 다음 곡을 신청해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손님들이 나갔습니다. 팁은 없었어요. 미선은 룸을 청소했습니다. 술병과 안주 쓰레기를 치웠어요. 두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20대 여성 5명이었어요. 시끄러웠어요. 계속 웃고 떠들었습니다. 한 명이 미선을 봤어요. 아줌마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미선이 대답했어요. 55라고요. 여성들이 놀랐어요. 55살에 노래방 도우미를 하냐고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미선은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쓰라렸습니다. 55살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였는데 밤 12시 일이 끝났어요. 미선은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사장이 일당을 줬어요. 12만 원이었습니다. 미선은 돈을 받아서 지갑에 넣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하철을 탔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신의 인생인가 싶었어요. 25년 전 미선은 30살이었어요.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가수였습니다. 1995년이었어요. 미선의 3집 앨범이 나왔죠. 타이틀곡은 발라드였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곡이었어요. 음반이 출시되고 일주일 만에 10만 장이 팔렸습니다. 한 달 후에는 50만 장을 넘었어요. 석 달 후 10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그해 말 300만 장이 팔렸어요.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미선은 하루아침에 슈퍼스타가 됐어요. 텔레비전에 나가면 시청률이 폭발했습니다. 광고 제의가 쏟아졌죠. 콘서트는 매번 매진이었어요. 3만 명 규모의 공연장이 꽉 찼습니다. 미선은 정말 행복했어요. 어릴 때부터 꿈꿔온 일이었거든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 어머니는 식당 종업원이었어요. 미선은 노래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수 오디션을 봤어요. 100번 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23살에 데뷔했습니다. 첫 앨범은 실패했어요. 천장도 안 팔렸죠. 2집 앨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3집에서 대박이 났어요. 미선은 정상에 올랐습니다. 1995년 골든 디스크 대상을 받았어요. 시상식 무대에 섰습니다. 트로피를 받았죠. 금빛 트로피였어요. 무거웠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부모님께, 팬들께, 스태프들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트로피를 봤어요. 평생 간직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1997년 미선의 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대 결절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수술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최소 1년은 쉬어야 한다고 했죠. 미선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노래를 부를 수 없었어요. 그 사이 음악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돌 그룹이 등장했어요. 댄스 음악이 유행했죠. 발라드는 구시대 음악이 됐습니다. 1998년 미선이 복귀했어요. 새 앨범을 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시들했어요. 천장도 안 팔렸습니다. 팬들은 이미 다른 가수들에게 갔어요. 미선은 방송에도 못 나갔습니다. 섭외가 안 들어왔거든요. 2년을 더 버텼어요. 2000년 미선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35살이었어요. 기자회견을 했어요. 많은 기자들이 왔습니다.
미선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 무대를 떠나겠다고요. 하지만 팬들은 이미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사도 거의 안 나왔어요. 미선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은퇴 후 미선은 저작권 수입으로 살았어요. 90년대 히트곡들이 계속 불렸거든요. 카페에서, 노래방에서, 라디오에서. 그 덕분에 매달 50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평범하게 살았어요.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애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혼자 조용히 지냈어요. 가끔 옛날 앨범을 꺼내서 들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무대 위에서 노래하던 그때가 그리웠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자신을 잊었으니까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친구의 사기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이제 미선은 노래방 도우미였어요. 한때 300만 장을 판 가수가 이제는 노래방 구석에서 손님들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자신의 노래가 노래방에서 계속 불리는데 정작 자신은 그 노래방에서 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죠. 미선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났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노래방 도우미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미선은 이제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손님 응대도 술 따르는 것도 분위기 띄우는 것도요. 하지만 익숙해진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어요. 특히 젊은 손님들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20대 남녀 8명이 왔습니다. 회사 회식이라고 했어요. 신입사원 환영회였죠. 미선이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맥주와 안주를 날랐어요. 젊은이들은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한 남성이 미선을 봤습니다. 아줌마도 같이 놀자고 노래 한 곡 부르라고 했어요. 미선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계속 졸랐어요. 친구들도 함께 부추겼죠. 미선은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90년대 발라드를 선택했어요. 자신의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워낙 좋았거든요. 하지만 20초쯤 지나자 누군가 웃기 시작했어요. 한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좋은데 옷이 촌스럽다고, 머리 스타일도 옛날 스타일이라고 했죠. 친구들이 키득거렸어요. 미선은 들었지만 노래를 계속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나왔어요.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성이 말했어요. 아줌마 목소리 괜찮은데 가수 안 했냐고, 아깝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웃었어요. 농담이라고 생각한 거였죠. 미선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앞에 있는 아줌마가 90년대 최고의 가수였다는 걸요. 일주일 후 더 심한 일이 있었어요.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30대 여성 4명이 왔어요. 대학 동창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미선이 룸으로 안내했어요. 와인을 서빙했습니다. 여성들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죠. 이야기 주제는 남편과 자식이었습니다. 한 명은 의사와 결혼했다고, 한 명은 변호사 남편이라고 자랑했어요. 자식들 학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영어 유치원, 특목고 입시. 미선은 구석에 앉아서 들었어요. 여성 중 한 명이 미선을 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55라고요. 여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결혼은 했냐고, 자식은 있냐고 물었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저었어요. 독신이라고 했죠. 여성들이 수군거렸습니다. 55살에 독신이면 외롭겠다고, 노후 준비는 됐냐고, 노래방 도우미로는 힘들 텐데 라고 말했어요. 동정하는 말투였지만 무시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여성 중 한 명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옛날에 한미선이라는 가수 있었는데 기억하냐고요.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90년대 유명했다고, 그 노래 좋았다고 했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뛰었어요. 여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가수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하다고, 아마 잘 살 거라고 했어요. 친구들이 동의했어요. 저작권 수입 많을 거라고, 부자일 거라고 말했죠.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한미선인데,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누가 믿겠어요. 노래방 도우미가 전설의 가수라는 걸요. 한 달이 지났어요. 미선의 일상은 반복됐습니다. 매일 저녁 6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했어요. 하루 일당은 12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360만 원 정도 벌었죠. 원룸 월세가 60만 원, 생활비가 100만 원.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미선은 청담동에서 구로구로 이사했습니다.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습하고 어두웠죠. 창문을 열면 사람들 다리만 보였습니다. 미선은 이곳에서 혼자 살았어요. 가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침대, 작은 테이블, 옷장.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1995년 골든디스크 대상 트로피였어요. 금빛이 바랬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미선은 트로피를 침대 옆 선반에 놓았어요. 매일 밤 트로피를 보며 잠들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떠올렸어요. 3만 명 관중 앞에서 노래하던 그때, 팬들이 환호하던 순간, 무대 위의 조명.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이제는 노래방 구석에서 손님들 시중을 들고 있었죠. 어느 날 밤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혼자 왔어요. 미선이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남성은 조용했어요. 술을 마시며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대부분 발라드였어요. 90년대 노래들이었죠. 그러다가 미선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1995년 히트곡이었어요. 남성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감정을 담아서 불렀습니다. 미선은 구석에 앉아서 들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노래가 아직도 사람들 마음에 남아있다는 게요. 노래가 끝나자 남성이 한숨을 쉬었어요. 미선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노래 정말 좋다고 한미선 목소리가 최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가수 지금 뭐 하는지 아냐고요. 미선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다고요. 남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깝다고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진 가수가 사라졌다고 했죠. 미선은 눈물을 참았어요. 남성은 2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미선의 노래만 10곡을 불렀어요. 나갈 때 팁을 줬습니다. 10만 원이었어요. 미선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이 나가고 미선은 혼자 룸에 남았어요. 자신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스피커를 봤습니다. 25년 전 자신의 목소리였어요. 젊고 맑고 희망에 찬 목소리. 미선은 마이크를 집어들었어요. 조용히 따라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룸에서 혼자 노래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미선의 몸은 지쳐갔습니다. 매일 6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힘들었어요. 허리가 아팠고 다리도 퉁퉁 부었죠. 55살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월요일 저녁이었어요. 미선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감기 기운이 있었거든요. 열이 났고 목이 아팠습니다. 사장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좀 힘들다고요. 사장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손님이 많은 날인데 어쩌냐고 그냥 일하라고 했어요. 미선은 참았습니다. 약을 먹고 버텼죠. 저녁 9시쯤 20대 남성 5명이 왔습니다. 대학생들 같았어요. 시끄럽고 버릇없었죠. 미선이 술을 따르는데 한 남학생이 손을 치웠어요. 자기가 직접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아줌마 손은 더럽다고 자기들끼리 하자고 했죠.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미선은 모욕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구석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학생들은 계속 떠들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게임을 했어요. 1시간쯤 지나자 한 학생이 미선을 불렀습니다. 화장실 위치를 물었어요.
미선이 알려줬습니다. 나가서 왼쪽이라고요. 학생이 일어나면서 비틀거렸어요. 술에 취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미선 쪽으로 넘어졌어요. 맥주잔이 쏟아졌습니다. 미선의 옷에 다 쏟아졌어요. 학생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친구들도 웃었어요. 미선은 젖은 옷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옷을 닦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침대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감기가 더 심해졌어요. 다음 날도 출근해야 했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프다고 하루만 쉬고 싶다고 했죠. 사장이 화를 냈습니다. 대체 인력이 없다고 무조건 나오라고 했어요. 미선은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정말 못 일어나겠다고요. 사장이 결국 허락했어요. 하지만 그날 일당은 없다고 다음부터는 이러면 자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선은 천장을 봤어요. 이게 자신의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한때는 300만 장을 판 가수였는데 미선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인터넷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위키백과에 자신의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읽어봤어요. 1995년 데뷔, 300만 장 판매, 골든디스크 대상, 2000년 은퇴, 그리고 현재 근황은 알려지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댓글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썼어요. 한미선 목소리 정말 좋았는데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하다고요. 다른 사람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저작권 수입으로 잘 살 거라고요. 미선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작권 수입은 사기로 다 날아갔습니다. 이제는 노래방 도우미로 하루 12만 원 벌며 살고 있었죠. 유튜브에 자신의 영상도 있었어요. 1995년 무대 영상이었습니다. 클릭했어요. 젊은 자신이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3만 명 관중이 환호했어요. 조명이 화려했죠. 미선은 영상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자신을 잊었으니까요. 사흘 후 미선은 다시 출근했어요. 감기는 나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노래방에 도착했어요. 사장이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미선은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대기했어요. 첫 손님이 왔습니다. 40대 남성 셋이었어요. 미선이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남성들은 회사 동료 같았어요. 업무 스트레스를 푸는 중이었죠.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습니다. 한 남성이 미선에게 물었어요. 이 일을 얼마나 했냐고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6개월 됐다고요.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미선은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남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50대에 이런 일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다른 일은 없냐고 물었죠.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른 일이 있었다면 여기 있지 않았을 겁니다. 남성이 위로했습니다. 힘내라고, 세상 살기 다 힘들다고 했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 후 손님들이 나갔어요. 팁을 줬습니다. 5만 원이었어요. 미선은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룸을 청소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을 방송 PD라고 소개했어요. 미선이 놀랐습니다. PD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음악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90년대 가수 특집을 기획 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미선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뛰었어요. PD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미선 씨 연락처를 아냐고, 혹시 어떻게 연락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한미선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모른다고 할까요?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한미선이라고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PD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한미선 씨가 맞냐고, 90년대 그 가수 한미선이냐고 했습니다.
미선이 대답했어요. 맞다고, 자신이 그 한미선이라고요. PD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냐고요. 미선이 설명했습니다. 소속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자세한 건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미선에게는 더 이상 소속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PD는 믿는 것 같았어요.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고요. 미선은 떨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언제가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PD가 말했습니다. 모레 오후 2시 여의도 방송국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미선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선은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송 제의가 들어온 거였어요.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노래방 도우미인데.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방송국에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여줄 용기가 있을까요? 다음 날 저녁 미선은 노래방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만남 생각뿐이었죠.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멍했어요. 사장이 눈치챘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냐고 물었어요. 미선은 아니라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밤 12시 퇴근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내일 뭘 입고 갈까요? 변변한 옷이 없었어요. 다 낡았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제일 괜찮은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바지였어요. 다림질을 했습니다. 구김 하나 없이 펴졌죠. 거울을 봤어요. 55살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많아졌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최선을 다하자고요. 다음 날 오후 1시 미선은 여의도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택시 탈 돈이 아까웠거든요. 방송국 건물이 보였어요. 높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미선은 25년 전에도 이곳에 자주 왔었어요. 당시에는 VIP 대접을 받았습니다. 전용 대기실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방문객일 뿐이었어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방문증을 받았습니다. 목에 걸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어요. 예능국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젊은 스태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선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찾았어요. 노크했습니다. 안에서 대답이 들렸어요. 들어오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PD였습니다. PD가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어요. 미선도 악수했습니다. PD가 자리를 권했어요. 미선은 앉았습니다. PD가 미선을 자세히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실제로 한미선이 맞다는 걸 확인한 거였죠. PD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영광이라고, 90년대 최고의 가수를 직접 만나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미선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PD가 프로그램을 설명했어요. 제목은 레전드 스테이지였습니다. 90년대 인기 가수들을 다시 무대에 세우는 프로그램이었죠. 이미 5명의 가수가 섭외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미선이 메인 게스트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선의 가슴이 뛰었어요. PD가 계속 말했습니다. 녹화는 한 달 후라고, 준비 기간이 충분하다고 했어요. 의상, 헤어, 메이크업 모두 방송국에서 지원한다고요. 그리고 출연료도 준다고 했습니다. 1,000만 원이라고요. 미선은 놀랐어요.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망설였어요. PD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25년이나 지났다고 했어요.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 무대도 오랫동안 안 서봤다고 말했죠. PD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시청자들은 완벽한 무대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 시절의 감성과 추억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지금 노래를 한 곡만 불러달라고요. 미선이 당황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부르냐고 물었어요. PD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미선은 긴장했어요. 6개월 동안 노래방에서 조금씩 불렀지만 제대로 부른 적은 없었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미선은 눈을 감았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1995년 히트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반주도 없었어요. 아카펠라였죠. 첫 소절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음정도 조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렀어요. 25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젊을 때처럼 맑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감정이 담겨 있었죠. 1분 정도 불렀어요. 멈췄습니다. PD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하다고, 완벽하다고 말했어요. 25년 전과는 다르지만 더 좋다고, 감정이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PD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미선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정말 자신이 할 수 있을까요? PD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아니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어요. 한미선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죠. 미선은 결심했어요. 하겠다고, 무대에 서겠다고 대답했습니다. PD가 기뻐했어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미선은 계약서를 읽어봤어요. 출연료, 촬영 일정, 곡 선정,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은 서명했어요. 25년 만에 컴백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미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감사했어요. 다시 기회가 온 거였죠. 다음 날 미선은 노래방 사장에게 사직서를 냈어요. 한 달 후 방송 녹화가 있으니 준비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사장이 어이없어 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다른 곳 찾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확고했어요. 감사했다고, 그동안 일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인사했습니다. 사장은 마지못해 승낙했어요. 그날이 미선의 마지막 출근이었습니다. 동료 도우미들이 아쉬워했어요. 미선은 친절했거든요. 미선은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건강하라고, 힘내라고 말했어요. 밤 12시 노래방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을 돌아봤어요. 6개월 동안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배운 것도 많았어요.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무시하는지. 하지만 이제는 떠날 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달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목 관리였어요. 성대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둘째, 노래 연습이었죠. 세 곡을 완벽하게 소화해야 했어요. 셋째, 체력 관리였습니다. 무대는 체력이 중요했거든요. 미선은 노트에 일정을 적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조깅, 오전에는 발성 연습, 오후에는 노래 연습. 빡빡한 스케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했어요.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미선은 일어나서 운동복을 입었어요.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한강공원이었어요. 천천히 뛰기 시작했어요. 55살의 몸은 무거웠습니다. 금방 숨이 찼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30분을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발성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기본 스케일부터 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목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삐걱거렸어요. 25년 동안 제대로 된 발성을 안 했으니 당연했죠. 하지만 계속했어요. 1시간 동안 연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미선의 목이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발성이 부드러워졌어요. 고음도 조금씩 올라갔죠. 2주일째 PD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곡 선정 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미선은 방송국으로 갔어요. 회의실에는 PD와 음악 감독이 있었습니다. 음악 감독은 50대 남성이었어요. 90년대 음악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감독이 미선을 보고 반가워했어요. 어렸을 때 팬이었다고 CD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선은 고마워했어요. 곡 선정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PD가 제안했어요. 대표곡 3곡을 부르면 어떻겠냐고요. 1995년 히트곡, 1992년 발라드, 1997년 마지막 싱글.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애착이 가는 곡들이었습니다. 음악 감독이 말했습니다. 편곡을 새로 하겠다고, 현대적으로 다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원곡의 감성은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죠. 미선은 감독을 믿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선은 악보를 받았어요. 집으로 가져와서 연습했습니다. 매일 6시간씩 노래를 불렀어요. 이웃에서 민원이 들어올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조용했습니다. 반지하라서 소리가 잘 안 새어나갔거든요. 3주일째 미선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목소리가 안정됐습니다. 호흡도 길어졌죠. 25년의 공백이 채워지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표정 연기도 중요했어요. 노래에 감정을 담아야 했죠. 미선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배신당한 기억, 절망의 시간들. 그 감정을 노래에 담았어요. 목소리에 깊이가 생겼습니다. 넷째 주 리허설이 있었어요.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했습니다. 무대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조명도 설치됐죠. 밴드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무대에 올랐어요. 25년 만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미선이 노래를 불렀어요. 첫 곡은 1995년 히트곡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려 퍼졌어요. 스태프들이 일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감동한 표들이었어요. 세 곡을 다 불렀습니다. PD가 달려왔어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대박 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선도 울컥했어요.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녹화 전날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긴장됐습니다. 설레기도 했죠. 내일이면 25년 만에 무대에 서는 거였어요.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어요. 미선은 일어나서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말했어요. 할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하자고요. 아침을 먹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죽이었어요. 오전 10시 방송국으로 갔어요. 대기실로 안내됐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대기실이었어요. 소파, 화장대, 옷장,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왔어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미선의 얼굴을 보며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걸렸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놀라웠어요.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도 왔어요.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염색도 했어요. 흰머리가 모두 가려졌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의상을 가져왔어요. 우아한 원피스였습니다. 검은색 베이스에 은빛 장식이 있었죠. 미선은 옷을 입었어요. 딱 맞았습니다. 힐도 신었습니다. 높이가 5cm였어요. 전신 거울을 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한미선이 서 있었어요. 노래방 도우미가 아니라 가수 한미선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화장이 지워질까 봐요. 오후 2시 스태프가 불렀습니다. 대기 시간이라고요. 미선은 무대 옆으로 갔어요. 커튼 뒤에서 대기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다른 가수가 노래하고 있었어요. 관객들의 환호가 들렸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곧 자신의 차례였습니다. 무대 감독이 미선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준비하라고요. 미선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대 위에서 MC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가수를 소개했어요.
90년대 최고의 발라드 가수라고 300만 장 판매의 신화를 만든 사람이라고 했죠. 관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MC가 이름을 불렀어요. 한미선이라고요. 무대가 어두워졌습니다. 조명이 꺼졌어요. 미선은 어둠 속에서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제자리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관객석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미선을 비췄어요. 은빛 장식이 빛났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곳에는 한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55살의 나이에도 우아하고 아름다웠어요. 25년의 세월이 그녀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전주가 시작됐어요. 1995년 히트곡이었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흘렀어요. 미선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첫 소절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어요. 25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소녀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고난을 겪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삶의 무게가 실려 있었죠. 하지만 더 감동적이었어요. 관객 중 한 명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대 여성이었어요. 학창시절 이 노래를 들으며 자랐던 사람이었죠. 코러스 부분에서 미선이 눈을 떴어요. 관객들을 봤습니다. 100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미선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노래했어요. 한음 한음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감정을 쏟아냈어요. 절망, 슬픔, 희망, 그리움. 모든 게 노래에 담겼습니다. 4분이 지났어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터졌습니다. 박수가 폭발했어요. 관객들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미선은 무대 위에서 깊이 인사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무대에 서는 이 순간을요. 박수는 1분 넘게 계속됐어요. MC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미선 옆에 섰어요. 관객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땠냐고요? 관객들이 외쳤어요. 최고라고, 감동이라고 했습니다. MC가 미선에게 마이크를 줬어요. 소감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5년 만에 무대에 섰다고, 정말 떨렸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고, 힘든 시간도 있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다시 기회가 왔다고 했어요. 이 무대에 서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관객들이 또 박수를 쳤어요. MC가 물었습니다. 두 번째 곡도 준비됐냐고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대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조명이 바뀌었어요. 파란색이었습니다. 현악 선율이 시작됐어요. 1992년 발라드였습니다. 더 슬픈 곡이었어요. 미선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감정을 담았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듯 불렀습니다. 사랑하고 배신당하고 절망하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모두 미선이 겪은 일들이었어요. 관객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다시 폭발적인 박수가 나왔어요. 미선은 무대 위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인사였어요. 세 번째 곡은 1997년 마지막 싱글이었습니다. 희망을 노래한 곡이었어요. 미선은 밝게 불렀습니다. 웃으며 노래했어요. 관객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다들 아는 노래였거든요. 스튜디오가 합창으로 가득 찼어요. 미선은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가수의 기쁨이었어요.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것, 감동을 나누는 것. 세 곡이 모두 끝났습니다. 미선은 무대에서 인사했어요. 관객들은 계속 박수를 쳤습니다. 앵콜을 외쳤어요. 녹화가 끝나고 미선은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자마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습니다. PD가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감격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선을 꼭 안았어요. 최고였다고, 대박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송 나가면 난리 날 거라고 했죠. 스태프들도 하나씩 들어왔어요.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음악 감독은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잊지 못할 무대였다고 말했습니다. 미선은 모두에게 감사했어요. 이 기회를 준 사람들이었죠. 저녁 6시 방송국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미선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아직은 이곳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달라질 거예요. 미선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오늘 무대를 떠올렸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환호, 눈물. 모든 게 생생했어요. 미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주일 후 프로그램이 방송됐습니다. 미선은 집에서 TV를 켰어요. 오후 8시 레전드 스테이지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가수들이 먼저 나왔어요. 모두 좋은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미선의 차례가 왔어요. 화면에 자신이 나왔습니다. 은빛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서 있는 모습. 노래가 흘렀어요. 미선은 자신의 노래를 들으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잘했구나 싶었어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미선은 SNS를 확인했어요. 실시간 검색어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1위였어요.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한미선 목소리 여전히 좋다. 감동했다. 눈물 났다. 컴백 축하한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미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만에 사람들이 다시 자신을 기억해 주다니요. 방송 다음 날 미선의 휴대폰이 폭발했어요.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소속사 제의, 콘서트 제안, 광고 섭외, 인터뷰 요청. 하루에 100통이 넘는 전화가 왔어요. 미선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PD가 도움을 줬어요. 매니지먼트 회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중견 회사였어요. 믿을 만한 곳이라고 했죠. 미선은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대표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제시했어요. 조건이 좋았습니다. 미선은 계약했습니다. 매니저가 배정됐어요. 30대 남성이었죠. 매니저가 일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자회견이었어요. 컴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시내 호텔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기자 50명이 왔습니다. 카메라가 20대 넘게 설치됐죠. 미선은 긴장했어요. 단상에 앉았습니다. 마이크 앞이었죠. 사회자가 시작을 알렸어요.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25년 동안 뭘 했냐고, 왜 사라졌냐고, 컴백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미선은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쉬었다고, 이제 다시 노래하고 싶어서 돌아왔다고 말했죠. 기자들은 계속 캐물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미선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선은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 한 연예 매체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제목이 자극적이었습니다. 한미선 25년 공백의 비밀은 재산 탕진설 제기. 기사는 추측으로 가득했어요. 도박으로 재산을 날렸다는 소문,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최근까지 생계형 일을 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미선은 기사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가 제보한 걸까요? 다음 날 더 큰 기사가 나왔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다는 사진이 공개된 거예요. 누군가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선이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는 모습. 댓글이 폭발했어요. 충격이다, 믿을 수 없다, 안타깝다.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창피하다, 체면이 없다, 전설이 왜 그런 일을 했냐? 미선은 무너졌어요. 매니저가 급히 왔습니다.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미선은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부정할 수 없었어요. 매니저가 제안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털어놓자고 진실을 말하자고 했어요. 그게 더 나을 거라고요. 미선은 고민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말할까요? 사기당한 이야기, 재산 잃은 이야기, 노래방 도우미 했던 이야기.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미선은 결심했어요. 솔직하게 말하기로요. 이틀 후 한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프라임 시간대 프로그램이었어요. 시청률이 높았죠. MC가 미선을 소개했습니다. 미선은 무대에 나갔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조금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노래방 도우미 기사 때문이었죠. MC가 바로 질문했습니다. 사실이냐고, 정말 노래방 도우미를 했냐고 물었어요. 미선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사실이라고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미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5억이 넘는 돈을 잃었다고 털어놓았어요.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고 무일푼이 됐다고 말했죠. 52살에 거리로 나앉았다고 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고요. 그러다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6개월 동안 일했다고 하루 12만 원 받으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힘들었다고 무시당하고 조롱받았다고 털어놓았어요. 한때 300만 장을 판 가수가 노래방 구석에서 손님 시중을 들었다고요. 자신의 노래가 노래방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데 정작 자신은 도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관객들도 울고 있었어요. MC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선이 계속 말했어요. 포기하고 싶었다고, 매일 밤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다고요. 그러던 중 방송 제의가 들어왔다고, 기회가 왔다고 말했어요.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됐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미선이 관객들을 봤어요. 말했습니다.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증명이라고요. 관객들이 일어섰어요.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환호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습니다. 미선은 무대에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토크쇼가 끝나고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시청률이 20%를 넘었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0개 중 8개가 미선 관련이었습니다. 댓글이 수십만 개 달렸어요. 대부분 응원이었습니다. 감동했다. 눈물 났다. 힘내라. 응원한다. 진짜 가수다. 부정적인 반응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미선의 솔직함이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다음 날 주요 일간지에 사설이 실렸어요. 한미선의 용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미선을 칭찬했어요. 솔직하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한 용기, 다시 일어선 끈기. 모두가 본받을 만하다고 썼죠. 미선은 기사를 읽으며 울었어요. 이제 숨길 게 없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았으니까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토크쇼 방송 일주일 후 미선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연락이 폭주했습니다. 콘서트 제안, 앨범 제작 의뢰, CF 섭외. 하루에 200통이 넘는 연락이 왔어요. 매니저가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추렸죠. 첫 번째는 콘서트였어요. 단독 콘서트를 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규모는 5,000석이었어요.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이었죠. 미선은 두려웠어요. 그렇게 큰 콘서트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매니저가 확신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티켓이 다 팔릴 거라고 말했어요. 미선은 동의했습니다. 석 달 후 콘서트 날짜가 잡혔어요. 티켓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10분 만에 매진됐어요. 5,000석이 다 팔린 거였습니다. 미선은 믿을 수 없었어요. 추가 공연이 결정됐습니다. 이틀 더 하기로 했죠. 그것도 매진됐어요. 총 15,000명이 미선의 콘서트를 보러 온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앨범이었어요. 새 앨범을 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대형 기획사에서 제작을 맡겠다고 했어요. 최고의 작곡가들과 작업하자고 제안했죠. 미선은 고민했습니다. 새 앨범을 낼 준비가 됐을까요? 하지만 도전하기로 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작곡가들을 만났어요. 모두 90년대 음악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선과 함께 곡을 선정했어요. 발라드 위주로 했습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빛나는 장르였죠.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미선은 매일 녹음실에 갔어요. 한 곡 한 곡 정성껏 불렀습니다. 프로듀서가 감탄했어요. 55살의 목소리가 이렇게 좋을 수 있냐고요. 2달이 걸렸습니다. 10곡이 완성됐어요. 앨범 제목은 다시 여기였습니다. 미선의 이야기를 담은 제목이었죠. 앨범 발매 일주일 전 미선은 반지하 원룸을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숙소를 마련해줬어요. 강남 아파트였습니다. 20평 정도의 깨끗한 집이었죠. 미선은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골든 디스크 트로피였어요. 소중히 포장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거실 선반에 트로피를 놓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와서 금빛이 반짝였어요. 미선은 트로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받았던 그 트로피가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었다고요. 포기하지 않게 해준 상징이었습니다. 앨범이 발매됐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첫 주에 10만 장이 팔렸어요. 요즘 시대의 놀라운 기록이었죠. 대부분 음원으로 듣는 시대였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실물 앨범을 샀습니다. 미선을 응원하는 의미였어요. 음원 차트도 휩쓸었어요. 타이틀곡이 1위에 올랐습니다. 10곡 모두가 차트 상위권에 들었죠. 미선은 음악방송에 출연했어요. 25년 만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후배 가수들이 미선을 존경의 눈빛으로 봤습니다. 어떤 아이돌 그룹은 무대 뒤에서 사인을 요청했어요. 어머니가 팬이라고 어렸을 때 미선 노래를 들으며 자랐다고 말했죠. 미선은 웃으며 사인해줬습니다.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다는 게 감사했어요. 한 달 후 음악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미선은 초대받았어요. 드레스를 입고 참석했습니다. 레드카펫을 걸었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신인상, 인기상, 음반상 하나씩 발표됐어요. 그리고 대상 차례가 왔습니다. 올해 가장 큰 영향을 준 가수에게 주는 상이었어요. 발표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름을 불렀어요. 한미선이었습니다. 관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미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어요.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1995년에 받았던 그 트로피만큼요. 미선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미선은 객석을 봤어요. 수천 명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모든 걸 잃었다고 52살의 거리로 나앉았다고 말했어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무시당했다고 매일 밤 울었다고 털어놓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노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기회가 왔다고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 상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말했습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관객들이 일어섰어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환호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미선은 트로피를 높이 들었습니다. 석 달 후 콘서트 날이 왔어요.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이었습니다. 5천 명이 입장했어요. 모든 좌석이 꽉 찼습니다. 무대 뒤에서 미선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헤어와 메이크업을 마쳤습니다. 매니저가 시간을 알려줬어요. 5분 남았다고요. 미선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긴장됐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였던 자신이 이제 단독 콘서트를 여는 거였어요. 무대 감독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선은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조명이 켜졌습니다. 5천 명의 관객이 환호했어요. 미선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미선이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1995년 히트곡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어요. 관객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5천 명의 합창이었어요. 미선은 노래하며 관객들을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환호하는 사람들, 손을 흔드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미선은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가수의 기쁨이었어요.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것, 관객과 감동을 나누는 것. 3년의 고난이 있었기에 이 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절망이 있었기에 희망이 더 빛났어요. 콘서트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20곡을 불렀어요. 마지막 곡은 앵콜이었습니다. 새 앨범의 타이틀곡이었어요. 희망을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미선은 온 힘을 다해 불렀어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5천 명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기립박수가 1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미선은 무대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데 매니저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콘서트 요청이 들어왔다고, 지방 투어도 제안받았다고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거실 선반을 봤어요. 2개의 트로피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1995년 골든 디스크와 올해 대상, 25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미선은 트로피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다시 여기까지 왔다고,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55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부를 노래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